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은 AI 면접 공략 들고 왔어요. 현대백화점 자기소개서 공략하다 보니까 AI 면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도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공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I 면접 탈락자의 특징 세 가지. 여러분들은 AI 면접을 보실 때 요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그리고 미응답, 비전형성. 요거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시면요. 절대로 탈락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AI 면접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탈락시키시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셔서 뭐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 뭐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뭐 표정, 목소리, 자세까지 연기하듯이 준비해야 된다. 이 게임이 있죠 또.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된다. 그 다음에 게임 때도 미소를 잃지 않아야 된다. 요거 다 합치면 거의 미친놈입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사람. 이거는 연예인 해야죠. 이건 배우입니다. 배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개발사의 입장이 지금 뭐 질의응답 어떤 단어 사용하는지는 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과장된 준비가 불필요하다. 솔직하게 해라. 그리고 얼마나 잘 푸는지 게임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적합성 파악 용도다. 전략 게임은 표정 분석 안 한다. 단지 욕설은 평가에 반영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요게 거의 99% 맞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I 면접은 정말 면접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AI 면접은 면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류 전형, 그 다음에 필기 전형, 그 다음에 면접 전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 보통 AI 면접은 언제 하냐면 서류 전형 때 합니다. 혹은 서류와 필기 사이에 하죠. 그래서 이건 면접이 아니에요. 이게 왜 면접이 아니냐면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AI 면접은 인성검사의 그냥 확장판입니다. 자, 우리가 AI 검사 면접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 인성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필기로 하는 필답형 인성 검사에서 온라인 인성 검사로 넘어왔고 그게 발전된 게 그냥 AI 면접인 겁니다. 기존의 인성 검사 보세요. 진행 방식이 필답형이었습니다. 근데 평가 지표가 일관성, 사회적 바람직성, 비전형성, 지원자의 성향 요 정도 평가를 했는데 AI 면접도 똑같아요. 평가 지표는 똑같은데 단지 구술로 된 게 추가가 됐고 여러분들 인터뷰 하잖아요. 인터뷰. 그리고 그 목소리로 이제 응답하는 게 있죠. 면접처럼. 그 다음에 게임이라는 게 들어간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평가 지표는 똑같은데 평가 방법이 두 개가 추가된 것 뿐이에요. 이건 인성검사의 확장판이고 대응 방법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인성검사의 보통 질문은 이런 거죠. 나는 양보를 통해서 의견 충돌을 해결하는 편이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나는 보통 나의 이익을 포기한다. 자, 여기에 yes라고 했으면 밑에도 yes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yes라고 한 사람들은 나는 갈등이나 충돌이 발생했을 때 양보를 한다라고 답변한 사람인데 밑에 똑같은 말이에요. 맞죠? 질문은 달라졌지만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에 양보를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것도 yes, 아래 것도 yes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불일치하면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탈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AI 면접도 똑같아요. AI 면접도 이런 겁니다. 나는 양보를 통해 의견 충돌을 해결하는 편이다. 필답형으로 있죠. AI 면접을 보더라도 필답식으로 인성검사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응답하는 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가 있죠. 구술로 의견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입에서 요거의 양보를 통해서 충돌을 해결한다. 예스를 했으면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저는 의견 충돌이 생기면요. 저는 주로 양보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행동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 보듯이 나는 주로 양보를 한다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겠어요? 일관성이 생기는 거죠. 근데 탈락률은 AI 면접이 훨씬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 필답형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거짓말로 하더라도 일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 똑같이 거짓말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AI 면접 같은 경우에 다르죠. 사람들은요, 필답형으로 예, 아니요 할 때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 이 말로써 거짓말할 때 잘 못하고 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감도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AI 면접에서 이 일관성적인 측면 때문에 탈락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인성검사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AI 면접 보는 데서 인성검사 시행하는 기관 보셨나요? 기업 보셨나요? 없어요.
인성 검사의 확장판인 겁니다. AI 면접은 대신에 더 많이 걸러내기 위한 체인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필기시험 안 치잖아요. 바로 면접이잖아요. 그런데 면접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많이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서류에서. 그렇기 때문에 AI 면접을 많이 실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 평가 요소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관성과 사회적 바람직성. 일관성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사한 질문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바람직성은 뭐냐면 잘 보이고 싶어서 응답하는 비율입니다. 요런 게 있어요. 비전형 항목이라는 게 있는데, 요런 게 비전형 항목입니다.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97%는 yes라고 답변하는데 3%가 no라고 답변해요. 그러면 이 3%에 있는 사람들은 비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조직 생활에서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게 비전형성이라는 걸 측정을 해요. 분명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 기억 안에서는 나의 윤리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라고 예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응답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잘 보이기 위해서 응답하고 있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97%의 사람은 솔직하게 응답해서요. 요거 노라고 할 겁니다. 살면서 거짓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여러분들? 선의의 거짓말이든 아니든 무조건 있겠죠.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짓말 안 하면 돼요. 저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인성검사 개발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지금 제가 개발한 인성검사가 실제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업 채용에. 근데 인터넷에서 아니면 유튜브에서 인성검사는 이런 응답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응답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와, 저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설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응답하고 거짓말을 꾸며내서 응답하는 걸 못 잡아낼 정도로 설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솔직하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한치의 거짓 없이 그냥 솔직하게 빠르게 응답만 하셔도 인성검사나 아니면 AI 면접에서 탈락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탈락자의 대부분이 뭐냐면 성격 적합성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일관성하고 요 두 가지죠. 요거 두 가지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미응답입니다. 미응답률이 일정 비율 이상 높아지게 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신뢰성이 안 나와요, 검사가. 여러분들 뭐 적성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시죠? MBTI 검사 같은 거. 그거 검사를 갖다가 일정 비율 안 해봐요. 응답을 안 해봐요. 그럼 검사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아니면 검사 결과에 신뢰성 부분이 있거든요. MBTI 검사해 보면. 그럼 그 신뢰성 지표가 상당히 낮아요. 미응답하는 게 최악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탈락하시는 지름길이에요. 미응답을 왜 하느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300문항, 인성검사 300문항에 뭐 300문항에 시간을 주는 게 뭐 20분에서 30분입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인성검사 240문항을 갖다가 15분에 풀게 했죠. 그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AI 면접에서는 한 발짝 더 나가서 질문별로 그룹화를 한 다음에 이 그룹 질문에 응답하는 시간 타임어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다가 미응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응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이건. 한두 개 미응답을 한다고 해서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그 미응답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멀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미응답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정답이 뭘까? 이해가시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 면접에 대비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하게 응답하는 거예요. 솔직하고 많이 생각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로도 답변하고 구술로도 답변하고 필답형에도 답변을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미응답 발생하지 않게 솔직하게 응답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비전형성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 응답 비율인데 요런 거 절대로 예라고 할 사람 없죠. 나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겪은 적이 없다. Yes.
이상한 사람입니다. 갈등을 안 겪을 수가 있나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다. 예스. 없죠, 이런 사람. 없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은 3%에 해당한다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가끔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다. 이건 절대로 없죠. 뭐 요건 1%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스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런 게 비전형 항목이에요. 그런데 요런 항목들 말씀에 여러분들이 요리조리 잘 피해 가겠죠. 요런 것만 비전형이 아니라 요런 것들도 비전형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에 익숙하다. 나는 왠지 서비스직인데 요거 익숙하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스 하는 순간 비전형성이 올라가는 거죠. 나는 손해를 입으면 반드시 복수한다. 생각해보니까 나는 복수하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뇌가 고장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 손해 입으면 반드시 복수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고 예스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전형의 응답 비율이 올라가게 되고 탈락하는 거예요. 비전형성을 평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이코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직의 위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렇잖아요. 친구 5명 모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도라이다. 그리고 5명 중에 도라이가 없다면 그게 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조직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게 비전형성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이 비전형성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만약에 AI 면접에 반복적으로 탈락한다 하면은 의심해 볼 수도 있어요. 나는 도라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라이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솔직하게 응답하다가 그런 항목에 내가 솔직하게 응답했는데 많이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이런 항목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전형 항목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좋든 싫든 내가 한 대답이 3% 정도에 해당하면 그거는 비전형성이에요. 자, 그래서 비전형 항목도 솔직한 응답이 최선입니다. 이거 솔직하게만 응답하면 탈락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자, 근데 단 요런 게 있습니다. 비전형 항목에 솔직하게 응답하는데 내가 반복해서 AI 면접만 가면 탈락한다. 그러면 이거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한번 다 치세요, 시험을. 시험 한번 다 친 다음에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응답을 다 한 다음에 그룹별로 응답하죠. 뭐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응답한 다음에 바꿀 수 있잖아요. 한번 응답하고 나서 한번 살펴보세요. 빠르게 응답한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 넘기기 전에 이게 비전형이 아닌가? 이건 비전형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 두세 개 정도 고치시면 됩니다. 두세 개. 혹은 한두 개 정도. 요거 고쳤다고 신뢰성이나 일관성에 크게 무리가 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개나 두세 개 정도 고치시면은 합격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거는 반복적으로 탈락하셨을 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가 요소 게임이죠. 자, 요런 게임들이에요. 뭐 일치하면은 의미와 색상이 일치하면 오른쪽 아니면 왼쪽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임 아니면 요거 유명한 게임이죠. 하노이 탑이죠. 요런 게임. 그 다음에 뭐 얼굴 표정 맞추기, 순간 기억력, 반응 속도 이런 각종 게임들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게임 스코어가 좋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반대로 물어볼게요. 회사에서는 하노이 탑 잘 쌓는 사람 뽑습니까? 남들의 얼굴 표정을 잘 맞추는 사람, 감정을 잘 맞추는 사람 뽑습니까? 뽑아야 합니까? 반응 속도가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순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뽑아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게임 잘하는 사람 뽑을 것 같으면요, 프로게이머 뽑아야죠. 전체 회사들에서. 아닙니다, 이거. 게임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게임의 목적은 성향평가예요. 예를 들어서 공감, 얼굴 표정 맞추기를 하는 경우에는 뭡니까? 이 사람이 상대방의 표정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있는가, 요걸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공감 지수죠. 그 다음에 게임을 할 때 이 야수의 심장들이 있어요. 좀 위험성을 감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최대 안전한 방법으로 게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면 좀 이 위험성을 감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 감수를 하는 도전 정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최대한 안전한 방식을 사용해서 게임을 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안전지향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집중하는지 집중력도 평가를 하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게임을 하다가
정답률이 점점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익숙해지면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이 점수가 점점 스코어가 올라갑니다. 어떤 게임에 대해서. 그럼 이 사람은 학습 능력이 좋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성향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점점 떨어져요. 정답률이.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엄청 잘 풀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센스가 좋은 거죠. 센스가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집중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향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게임의 스코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대로 게임을 하시면 되는데 단지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서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도 사실은 별다른 연습 막 돈 주고 여러분들 AI 먼저 막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연습 시간 주잖아요. 연습 시간 막 테스트하는 시간 주잖아요. 그 정도 연습만 해도 충분합니다. 불안하다면 AI 그 면접 무료로 연습하는 뭐 테스트하는 정도 있거든요. 테스트하는 뭐 그런 것들 있어요. 뭐그 무료로 해주는 플랫폼들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무료로 해볼 수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말고도 뭐 그 구청이나 시청에 가면은 이런 거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AI 면접 워낙 코로나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 사놓고 안 쓰고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뭐 취업센터 같은 데 있죠. 이런 데 방문해 보시면 무료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이거 회사들에서 싫어하겠죠. 유로 결제해서 연습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 그렇게 회사들이 공공기관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공공기관 가서 여러분들의 이제 앞으로 낼 세금을 미리 좀 땡겨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게 답변이 이해가 갑니다. 저의 설명을 듣고 나면은 이해가 가죠. 긍정적 단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떤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마이더스 IT라는 유명한 AI 면접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한 거고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하긴 해요. 자주 쓰는 단어 있잖아요. 자주 쓰는 단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향을 갖다가 분석하긴 합니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뭐 도전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지, 이 사람이 계속해서 뭐 정직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향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 단어가 아니라 이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게 되면 AI가 그걸 갖다가 이 사람 라벨링을 한다. 뭐 그런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는 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표정과 목소리, 자세까지 연기하듯 준비해야. 자, 과장된 준비가 불편하고 솔직한 태도로 응답하라. AI 면접에서 또 하나가 여러분들 응답 이제 일관성이 있죠. 구술을 하고 이제 구술을 하고 그다음에 필답을 하게 되는데 이게 선택이죠, 선택. 이 서술형이죠, 서술형. 이걸 하게 되는데 요걸 통해서 일관성도 평가하지만 여러분들의 표정도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AI 면접 중 특징이 이거잖아요. 이 좌표를 얼굴에 좌표를 다 잡아가지고 이제 거짓말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표정의 특징이 있죠. 그거 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답변이다. 요걸 또 평가해서 평가 결과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표정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표정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그리고 게임에서 좋은 성적이 아니라 얘네들 답변이 이제 이해가시죠? 적합성 파악의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성향 파악의 용도인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 전략 게임 할 때 표정을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정을 평가하는 이유는 뭐예요? 표정을 평가하는 이유는 거짓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짓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뭐 목소리로 거짓을 파악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아직 기술력이 안 될 겁니다. 기술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경찰서에서 쓰는 수사에 쓰는 거짓말 탐지기도요. 이거 맥박이나 이런 거 다 재야 돼요. 다 재야지 거짓인지 안 되는지 판명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AI 면접에서 카메라 웹캠 하나만 가지고 웹캠의 성능도 다 다른데 그걸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마이크도 다 다르잖아요. 성능도 다 다르잖아요. 그 목소리 가지고 거짓말을 파악한다? 이거 아직까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략 게임 때는 표정을 평가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 분석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게임의 집중력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개 풀다가 이거 망했구나 해가지고 막 그때부터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만 안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냥 했는데 내가 떨어졌다 AI 면접에
미응답도 안 했고 솔직하게도 응답을 했는데 떨어졌다. 이러면은 일관성이나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탈락한 게 아니라 비전형일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응답한 항목을 확인해서 이제 그룹에 있는 응답한 항목들을 비교해 가지고 한두 개 정도 바꾸면 된다고 했고, 무료 테스트를 통해서 게임 연습을 조금 더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임을 너무 지지리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조금 연습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떨어지셨으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보완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은 AI 탈락자들의 면접 탈락자들의 세 가지 특징,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솔직하게 응답한다. 그 다음에 미응답 절대 하지 않는다. 비전형성도 솔직하게 응답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한번 탈락했으면 어떻게 한다? 탈락했으면 한두 개 항목 정도 수정해 본다. 이 정도로 공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돈을 쓰지도 마십시오. 솔직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